자, 형법은 뭐냐면, 자, 어저께 했던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적용하는 절차법이라 부르고요. 형법은 실체법이에요. 실체법. 그래서 어저께 뭐 형법하면 실체 판결한다. 이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일단 형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기본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계속 반복할 건데 조문을 분석해요. 조문을 분석하고 조문 분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판례를 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이론 순서대로 봐야 돼요. 일부 강사들은 판례가 중요하다 해서 판례만 알면 된다라고 하는데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판례를 보는 밑바탕이 뭐냐면 조문을 항상 분석하는 연습을 가지고요. 여러분 현직 되셔도 항상 뭐를 손에 끼고 있어야 되냐면 법전을 손에 끼면서 조문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재밌는 과목인지를 제가 중간중간 설명드릴 테니까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수학하고 비슷해요. 딱 공식대로 팍팍팍팍 껴넣는 거예요. 자, 보시면 조문에 226조 제250조라고 돼 있고 조문에 살인이라고 돼 있고요. 동그라미 1 써 있으면 이거 어떻게 읽는 거냐면 제1항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250조 제1항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줄여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250조 제1항 이 약자예요. 약자 이렇게 써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을 살해한 자 사람을 쓰지 마. 나만 쓰는 거야. 나 보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항상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게 조문을 놓고 분석하는 거야.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사람이 뭔지, 사례가 뭔지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 조문 분석부터 하는 거야. 일단 처음이니까 모르는 용어부터 사형 알지? 사형 집행 우리나라 하냐 안 하냐? 안 하지. 한 20년째 안 하고 있어. 사형 집행하는 방법 알아? 사형 집행하는 거 알아? 얘기해줬어. 내가 형사법 하면서 이렇게 목이 이렇게 돼. 나중에 형사법 외우면 형 집행권자 검사거든. 그럼 검사가 이제 사형을 집행하라고 해. 그러면 그 교도관들이 버튼이 있거든. 버튼이 옛날에 버튼이 한 개였어. 근데 버튼이 한 3개에서 5개 돼. 버튼. 왜 버튼이 많은 줄 알아? 이 의자에 딱 앉아있다 이렇게 되고 있다가 의자가 팍 빠지거든. 그럼 탁 떨어져. 의자가 떨어져. 목이 탁 걸려. 근데 버튼이 왜 여러 개인 줄 알아? 절대 시험에 안 나와. 절대 왜 버튼이 여러 개인가 이런 거 안 나와. 자기 누가 누른 거에 대해서 모르라고. 그래서 버튼 누르면 의자가 팍 떨어져. 그럼 빡 깨지면서 목이 탁 걸려. 여러분 자살하는 동영상 본 적 있어요? 저는 봤어요. 봤어요. 경찰하면서 봤어요. 왜냐면 자살했는데 목매달려 자살했는데 왜 죽었는지를 봤는데 봐야 되잖아. 이게 자타살인지 봤는데 비디오에 찍혀 있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 왜요? 첫날부터 이런 얘기 계속 부담스러움 안 하면 되고 해줘요? 이런 거 연락 궁금하죠. 아닌가요? 하지 마요. 경찰 지금 다시 생각해야 되는 순간이 뭡니까? 이제 내 박시 동영상 봤는데 처음에 이제 목을 맸는데 의자를 받고 책상 와서 목을 베더라고. 근데 의자를 탁 치웠어요. 근데 와, 첫 번째 하더니 막 몸을 막 흔들더니 이 다리를 딱 대더라고 책상 위에.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 시스템 발견 못했지. 근데 그 다음에 봤더니 준비한 장면이었더니 이제 책상에 다 치우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실패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목을 매더라고. 그래서 그 장면 이게 고통스러운데 저는 대학 때 저거를 배웠거든요. 디루킹의 자살론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혹시 주위에 자살하려는 징후가 보이거든요. 우리 나중에 나중에 현직 가시면 있거든요. 자살의 징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많이 구해주시고 저는 자살자 한 2명 정도 실제로 구했어요. 자살의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 상담해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되게 행복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살면서 사람을 자살을 앞둔 사람 몇 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하는데 현재 한 2명 정도 구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저 불렀는데 그 돌잔치에도 한번 부른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되게 뿌듯했어요. 되게 잘 먹고 잘 살아. 옛날에 전 남친하고 문제 생겨가지고 중내 사내 했던데 그거 없이 새로운 남자 만나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돌잔치 나를 부르는구나. 나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다.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거 하면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니까 경찰이 좋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상담이나 해결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죽고 싶은 순간을 모면하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직업 중에 하나고요. 이게 되게 보람찬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사형이라는 건데 현재 집행은 안 하고 있어요.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무기징역이에요. 우리 보통 무기징역 같은 경우 보면 우리 딱 볼 때 보면 시험 안 나오는 얘기 지금 오프닝 계속 하는 거 오리엔테이션
무기징역 보면은 우리 생각할 때 보면 사람들이 안 나올 출소를 못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무기징역 선고된 사람들은 딱 있으면 말을 안 들 것 같잖아요. 근데 교도소에서 잘 보면 누가 제일 말 잘 들으냐면 무기수들이 말을 더럽게 잘 들어요. 처음에 이해 안 가거든. 난 무기수인데 이 새끼 무기수 하는데 말을 잘 듣거든. 희한하거든. 왜냐면 무기수 가석방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점수가 거의 뭐 방장급이야. 그래서 막 거의 교도관하고 왕고 무기수가 20년 짬밥이잖아. 얘들은 2년 3년 짬밥, 난 20년 짬밥이니까 무기수 말 제일 잘 들어요. 어느 정도 해야지 사형 나오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 한 사람 한 2명 반 죽이면 사형 나요. 2명 반. 2명 죽이고 하나 살인 미수 정도나 하나 죽이고 뭐 이렇게 썰어가지고 뭐 손괴를 한다든가 한 2명 반 정도 죽이면 사형이 나오고요. 한 2명 정도 죽이면 또는 1명인데 조금 가면 무기징역. 제가 보니까 어디 분석표는 안 나왔는데 제가 딱 보니까 사형은 한 2 반. 여기는 한 2명 죽이면 무기징역 이런 것 같아. 1명 반에서 2명 요 정도 죽이면 무기징역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형량을 사는 거. 이게 무기징역이고 무기징역이라고 안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가석방을 통해서 풀어줄 수 있고요. 옛날에는 한 22년 정도 지나면 풀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형량이 높아지는 바람에 조금 이게 바뀌는 게 있습니다.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유기징역은 기한이 있는 징역이죠. 요건 이제 보시면 5년 이상이라고 되는 게 무슨 의미냐? 5년에서 30년이에요. 30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30년이. 그러면 짧은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단기라고 부르고 이렇게 긴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장기라고 불러요. 장기라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도 써요. 나중에 보시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도 있지만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이런 표현도 써요. 이런 표현. 그럼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은 뭐가 생략된 거냐면 징역이라는 것은 짧은 거는 1월이에요. 이거는 1월 이상 10년 이하 이렇게 되는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는 짧으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기가 부르는 거고 여기 있는 거를 뭐라 부르냐면 장기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법에 정해진 형이라고 해서 법정형이라고 불러요. 이 다음에 이제 가중강경하고 뭐 처단형하고 선고형하는 거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일단 법에 정해진 용어라고 해서 형이라고 해서 법정형이라고 불러요. 이제 뭔지 알겠죠? 사형무기하고 5년 이상 유기징역 이제 풀어냈죠. 항상 조문을 분석하고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어야 될 것은 사람을 풀어야 돼요. 사람. 누가 사람이냐? 딱 보면 이게 사람 있는데 사람에는 크게 2개 있어요. 자연인하고 법인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은 자연인이죠. 그죠? 성형수술 많이 해도 자연인입니다. 노잼. 자, 그만. 자, 이 수술 많이 해도 자연인이고 법인은 법이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법이 인격을. 그래서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을 법이 인격을 부여했대서 법인이라 불러요. 살인죄는 이런 거 죽이는 거 아니겠죠. 뭘 죽이는 거 얘기하겠어요? 자연인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우리 생각은 우리 사람, 자연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인지가 이제 또 중요하죠. 시작이 있을 것이고 언제부터 죽는지 시기와 종기가 있을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을 거예요. 언제 사람이냐? 자,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상태를 사람이냐 이게 쟁점이죠. 이게. 그죠? 우리나라는 딴 나라보다 나이를 많이 먹죠. 한 살씩.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애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애? 12월 31일 11시 59분에 태어나야 제일 불쌍하죠. 왜 불쌍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기싸대기 막 때리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 2살짜리가 말을 못한다고 이 새끼가. 이 새끼 정신 이 새끼 2살 새끼가 웅해 이 새끼야 2살짜리가 이 새끼야 해 지났어 새끼야 빨리 일어나. 저 개그 이런 거 좋아해요. 밑도 끝도 없는 개그. 제 스타일 개그는요. 그러니까 몰라 이게 개그 코드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웰메이드된 유재석 스타일의 개그는 별로예요. 저는 잘 안 맞고요. 옛날에 신정환 스타일 개그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뭐 신동엽 여기 이제 19금이 허용되면 막 할 수 있는데 차마 제가 못해서. 그러니까 요새는 제일 잘한다고 이수근 막 던지는 개그하고 그 보면 아형의 제 누구죠? 김희철 스타일에. 그렇다고 제가 춤을 잘 추고 뭐 이런 거 아닌데 그냥 터지는 대로 나오는 그 말도 안 되는 개그하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재 개그는 극혐. 진짜 개극혐. 진짜 싫어. 하면 그냥 기 썩어. 그냥 기 닫아서 기 자르고 싶어 진짜. 그러니까 제가 가능한 아재 개그 하면 그냥 씹으세요. 저 그거 받아주고서 그 웃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제가 그거 진짜 극혐 싫어하니까 그거 웃지 말고
웃음을 절대 쉽게 웃어주면 안 돼. 알겠지? 빵 터트리려면 저를 연습을 시켜야 돼. 그 정도 하면 이렇게 별로 재미없어요. 이렇게 감 떨어졌네 하고 딱 있고 제가 더 노력하게 만드셔야 돼. 그래서 빵 터트릴 수 있게끔. 그래서 뻘소리하고 자빠져. 또 자, 이 태아 상태는 사람이 아니죠. 태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태아를 죽여도 살인죄가 돼요? 안 돼요. 이건 나중에 낙태죄라는 거 배우는데. 그럼 사람이 시작을 해야죠. 사람은 애 낳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자연분만이 있겠죠. 그죠? 그럼 또 뭐 있겠어요? 제왕절개.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자연분만 태어나신 분. 자, 제왕절개 태어나신 분. 저는 어떻게 태어났을 것 같아요? 죽어. 저는 자연분만입니다. 자연분만.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고통스러운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증거. 제가 자연분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컸나봐. 머리가 컸나봐. 엄마 힘드셨나봐. 카메라 좀 얼굴 좀 작게 찍어주세요. 카메라 좀. 학생들 저보고 맨날 하는 소리가 와서 선생님 생각보다 머리가 안 작대. 이게 뭐 기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머리가 컸나봐요. 컸는데 자연분만 힘들어서 이렇게 찝었어요. 도저히 안 나와서 머리를 핀셋으로. 근데 아직도 여기 흉이 있어요. 만약에 그때 안 나왔으면 그 어머니 얘기하는 게 그 순간에 안 나왔으면 제왕절개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게 핀셋으로 끄집어서 근데 어릴 때 요만한 흉터였는데 아직까지 땜빵이 하나 큰 게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증거에 자연분만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죠? 자연분만이에요. 자연분만인데 자연분만도 그러면 언제가 사람인지를 이게 법이라는 게 잘라줘야 되는 거거든. 사람 뭐 발가락이 나왔을 때 머리가 나왔을 때 사람이냐 아니면 몸 전체가 다 나왔을 때 사람이냐. 그럼 보면 우리 애 낳기 전에 보면 진통이 먼저 오잖아요. 규칙적인 진통이 오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진통이 오고 그 다음에 일부 나오고 뭐 머리카락 나오고 그 다음에 맞으면 몸이 전부 다 나오는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 시간의 흐름을 보면 언제부터가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자, 판례는 학설 대립 같은 거 전혀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뭐 민법은 어쩌고 형법이 어쩌고 이런 학설론이 전혀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 문제는 자 첫날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설명드리는데 문제 보면 가로 안에 뭐라고 썼냐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써 있어요. 학설은 다 지우세요. 학설은 내가 나온 거 알려드릴게요. 강론에서 나올 학설은 없어요. 없어. 딱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규칙적인 진통이 왔을 때를 사람으로 보겠다라는 게 뭐 일부 나왔을 때 전부 나왔을 때 아니고 그냥 우리 뭐라고 기억하시면 규칙적인 진통이 왔을 때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고 쓰지 마. 그냥 쳐다보는데 엄청 쉬운 거야. 시험에 나올 지문도 아니야. 지금 그냥 연습하는 거야. 두 번째, 제왕절개는 언제 사람이냐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애가 뱃속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 진통이 안 하고 계속 계속 뭐 먹어. 몸이 막 안에서 3kg, 4kg, 5kg, 6kg 막 찌고 있어 이 새끼. 진통이 안 오죠. 이 지금 뭔지 알겠지 지금? 몇 킬로에 태어났어요? 3.5요? 저 비슷한 4kg 이상 태어났어. 우량아 너 몇 킬로 태어났어? 4kg, 5kg. 이 애가 계속 뱃속에서 자라나는 거야. 5kg, 6kg 나는 거야 지금. 진통이 없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죠 지금? 이게 되게 독특한 거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언제를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쟁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책에서 보시면 227쪽에 오른쪽에 2번 판례 별표 치시고요. 자 도저히 얘가 진통이 안 오길래 검사가 그냥 찍었어요. 검사가 찍어서 227쪽에 2번 판례고요. 그 기존 책은 223쪽에 2번 보세요. 제왕절개 수술은 언제 사람이냐. 그래서 검사가 그냥 찍었어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시점 요거를 사람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검사가. 근데 이게 뭔 소린지 알 수 있어요? 개소리지 그지? 자 뭐 이거 한번 봐봐. 자,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인데 자기가 오늘 만나자 약속 만나자 그러는 거야. 근데 여자애가 이러는 거야 남자보고 언제 봐 그랬더니 남자한테 규범적으로 적당한 시기 만나재. 의학적으로 적당한 시기 와서 복제. 지금 우리 다음에 언제 만날 것 같으니 규범적으로 우리 만나면 적당한 시기에 좀 가까워질 만한 시기에 만나재. 이 개소리지. 뭐 먹을까 그러면 적당하고 알맞은 것을 먹재. 이 미친 거지 이거. 이거는 언제를 날짜를 픽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는 형법은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 나중에 재형법정지라는 거 배워요. 구성 요건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 시기는 픽스할 수 있나요? 특정할 수 있나요? 없어요.
사람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번에 별표 치시면 돼요. 그럼 배를 가르고 애 나올 때를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거고, 사람이 일단 됐고, 사람의 종기 언제 죽느냐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보시면 한번 여러 번 한번 봅시다. 견해 대립이 심한 건데 안 나오는데, 사람의 몸에서 뇌냐 아니면 심장이냐, 어느 게 죽어야지 사람이 죽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뇌가 중요해요? 심장이 중요해요? 심장. 네, 어느 게 중요해요?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예요? 뇌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애매하지, 그지? 그래서 종래 판례는 맥박정지설 심장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뇌가 죽었을 때도 죽는 거를 보자라는 견해도 꽤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잘 안 나와요. 어느 게 죽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이거. 뇌가 중요해요? 심장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어느 게 죽었을 때 사람이 죽은 거야? 뇌, 심장. 이 견해들이 아주 많겠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분류를 되게 독특하게 하는데, 제가 볼 때 판례는 맥박, 심장이 멎었을 때 사람이 죽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견해 대립이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출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알겠지? 이런 미세한 거를 잘라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에요. 죽은 사람 이후에 사람 죽여봐야 살인자 안 되죠. 죽은 거 가서 이 새끼 아우 잘 뒤졌어 개새끼 열나 짜증나던 새끼 이야 뒤져라 이 새끼야 백날 죽여봐야 살인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요 상태에서 백날 죽여봐야 살인죄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점이 요렇게 정해져 있다는 게 이게 사람이야. 됐지? 그럼 두 번째는 살해죠. 살해.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는 거야. 자, 보통 우리가 뭐 예정된 거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자기로 죽이겠죠. 자기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칼로 쑤시는 칼로 쑤셔도 되고 목을 졸라서 죽일 수도 있고 뭐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죠? 항상 여러분은 이 목매달아서 자살하면은 경찰은 부르거든요. 여러분 어떤 시체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 목매달아 자살한 시체 와 뭐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봤던 시체 중에 제일 쇼킹했던 거는 교통사고 시체가 제일 참혹한 것 같아요. 교통사고. 그 다음에 이제 참혹한 시체는 이제 옥상 같은 데 뛰어내려서 죽은 시체 보면 막 움직여요. 손 막 움직여 남아 있어. 머리 다 깨져가지고 그건 이제 막 심각. 막 드라마 나중에 벌써부터 오늘 환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 자주 보는 건 아닌데 보게 돼요. 부서마다 좀 다 차이는 있지만 이런 거고 죽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기로 쇼크로 사람을 죽여놓고 전기 쇼크로 죽여보면 목욕탕에서 와이프 욕조에서 목욕하는데 전기 쇼크로 죽여버렸어. 이렇게 하면 감전도 죽어버리거든. 근데 안에는 다 타버리는데 겉은 멀쩡해 하얘. 그래놓고 이제 목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걸어놓는 거야. 자살한 것처럼. 애들 깨워서 엄마 자살했다. 이러는 거야. 경찰관 불러서 하는 거야. 대박이죠. 왜 이런 거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자살하셨네요. 끝 이러면 안 돼.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유족이 부검을 반대해요. 적극적으로 반대. 절대 부검하지 말래. 자, 그러면 경찰은 부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다. 유가족이 끝까지 아주 그냥 우리 어머니 절대로 부검하면 안 됩니다. 라면 부검할 수 없다. 1번. 아니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2번. 한번 물어보자. 유가족이 반대하면 부검 못한다. 1번. 아니다. 경찰이 독자적 판단을 할 수 있다. 2번. 정답 2번이지. 그 아버지 뭐라 그랬어? 부검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겠어. 하지 말라고 했지. 까는 순간 안에 다 타버렸는데 이해 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안 하죠. 느낌 이상하잖아. 나중에 이제 전기 쇼크 같은 거 죽으면 요 끝 같은 데가 터져요. 끝 같에 가서 터져서 끝에 검은 자국 같은 게 나와요. 탄 자국이. 몸에는 하얗고. 그런 거 봐서 나중에 이제 그런 거 갖고 활용해가지고 자타설 구별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요. 그죠? 사람을 죽여놓고 물에 빠뜨릴 수도 있잖아. 그죠? 물에 빠져서 자기 헤엄을 묻혀서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을 죽여놓고 물에다가 던져놔가지고 사고사로 가장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거 이제 아주 이제 폐 같은 거 다 해가지고 플랑크톤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거고 또 화재 같은 것도 죽여놓고 나서 불 지를 수도 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봐서 까가지고 봐가지고 기도 열어보면은 이 그름 자국이 있거든. 그런 거 갖고 얘가 생존 반응이 있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이제 나중에 현직 가시면 지금은 이제 이런 법을 적용하는 거고 그걸 디테일하게 적용해서 하는 거고 혹시 CSI 아시나요? CSI 요새도 있나요? CSI 보시면 CSI 그런 거 모르는구나. 이게 경찰이 뭐 잘 맞냐면 스릴러 같은 거 좋아하시는 거 스릴러. 저는 스릴러 광이거든요. 스릴러 좋아하시면 이 직업은요
이거는 월급 안 받아도 재밌어요. 이거 이게 저는 뭐 나중에 영화를 하나 진짜 만들까 생각하는 스릴러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하나 만들려고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배우가 될까 하는데 생긴 게 배우는 감이 아니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만드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거 좋아하시면 되게 재밌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칼로 찔러서도 죽일 수 있고 목 잘라 죽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 죽일 수 있어요. 저번에 형수법도 얘기했지만 휴지 붙여가지고 죽일 수도 있다고 했죠. 아주 쉽게 티 안 나게 죽이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도 죽일 수 있고요. 이렇게도 죽일 수 있어요. 부작위로도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행위하지 않는 게 부작위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엄마가 뭘 해요? 젖을 안 먹여요. 밥 달라고 내 응애 하는데 이 새끼 생긴 게 영 너 아니다 임마. 너는 다음 생에 봐라. 너는 순삭 삭제. 자 지우자는 거야 얘는. 이거 그치 칼로 치는 것도 아니고 목 조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뭐로도 죽일 수 있어요? 부작위. 밥 안 먹여도 죽일 수 있어. 또 이런 것도 있어. 엄마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있어. 근데 엄마가 딱 째려보는 거. 째려보면서 너 싫어 이 새끼야. 안녕. 엄마는 구해주기 싫다. 엄마 제발 살려줘. 그래서 싫어 잘 가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가 목 조는 거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목 조르지 않고도 죽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지금 뭔지. 요거예요. 요런 게 이제 부작위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라매 병원 판례라고 뒤에서 하는 건데 한번 볼래요? 이거 뭐로 봐야 되는지 한번 보자. 보라매 병원 판례라고 되게 중요한 판례거든요. 혹시 보라매 병원 아시는 분 있어요? 보라매 병원? 보라매 병원. 보라매 병원 가봤어요? 왜 가봤어요? 장례식장 가보고 보라매 가보신 분? 왜 가봤어요? 응급실 갔어요. 서비스 어때요? 괜찮았어요? 좀 바뀌었어요? 여기 시립병원이거든요. 서울 시립병원이거든요. 서비스 개판이거든요. 요거보다 더 개판인데 알려드릴까요? 서비스는 제가 옛날에 조사한 거 보니까 16개 병원 중에 압도적으로 16등 하시는 종합병원이 하나 있더라고. 경찰병원이라고. 압도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 15등과의 격차를 이만큼 차이 난 서비스에서 아주 그래도 공짜예요. 그리고 공짜입니다. 저는 성남에서 근무해서 송파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면 막 약 90일치 막 끊어주고 6개월치 끊어주고 끝내주면 경찰병원 보면 공짜에서 좋아요. 좋긴 좋은데 뭐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다 믿을 필요. 우리 직원이 가는데 막 자기 경찰병원에서 암 진단 받았다는 거야. 막 아주 울상이 됐어 얼굴이. 그래서 우리 그렇지. 그거 오진 가능성 높아. 걱정하지 마. 오진. 자.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보라매병 판례라고 엄청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뭔 판례냐면 환자가 있는데 남편이 와이프를 술만 처먹고 맨날 두들겨 패요. 돈도 안 벌어오고. 그러니까 와이프 얼마나 완전 밉상이지 개새끼 그지. 빨리 뒤지길 바랬는데 술 먹고 쓰러졌어.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응급실을 데려왔어. 그래가지고 뭐 산소호흡기도 대고 뭐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나 돈 없다. 나 퇴원시켜달라. 나 병원비 없다. 뭐 이러는 거야. 퇴원시켜달라는 거야. 무조건 퇴원시켜달라는 거야. 이해되지 지금 현재.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 지금 퇴원시키면 죽는다 이러는 거야. 의사가 절대로 퇴원시킬 수 없다. 이거야. 지금 수술 진행해야 된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진짜로 이 사건에서 이랬어요. 우리 보라매 병원은요. 서울시립병원입니다. 그게 뭔 소린데 그랬더니 서울시립병원이니까요. 이런 얘기하는 거야. 수술까지 다 받으시고요. 리어카 하나 끌고 오셔가지고요. 2층 절로 내려가서 그냥 달리세요. 이러는 거야. 돈 내지 않고 가세요. 이러는 거야. 이게 병원 의사가 할 개소리가 아니잖아 이게. 그치? 돈 내세요 이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들은 월급 국가에서 시에서 받으니까 상관없다는 거 아니야. 대박이죠. 그죠? 근데도 이 와이프는 안 된대. 이번에 보낼 때 그냥 보내야 된대. 이런 기회가 없다는 거야. 이 개새끼가. 일어나면 또 때린다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절대 무조건 퇴원시켜달라고 해서 퇴원 수속 밟아서 퇴원했어요. 퇴원해서 리어카에 끌고 가서 집에 놓으니까 또 죽었겠지. 산소호흡기 떼서 수술 안 했으니까 죽었겠지. 지금 뭔지 알겠죠? 일단은 와이프나 의사나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 건 확실하냐면 살인이란 범죄는 저질렀어요. 살인이란 범죄는 저질렀고 쟁점은 뭐냐면 자 와이프가 죽인 방법이 부작위로 사람을 죽인 것이냐 아니면 자기로 죽인 것이냐. 자 반대로 의사 선생님이 뭔지 알지? 의사가 수술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부작위죠. 근데 산소호흡기 뗐잖아. 뗀 거는 뭐라고 봐야 되느냐? 자기로 봐야 되는 거지. 그치? 지금 수술을 안 한 측면은 부작위지.
근데 산소호흡기 떼고 보내줬잖아. 이건 자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와이프가 범죄를 주도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와이프가 범죄를 도와준 것이냐. 반대로 의사가 범죄를 주도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의사가 살인을 도와줬느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용어 설명하기 쉬워가지고 좀 뒤에서 배우는 건데 저 미리 땡겨서 조금 하는 거예요. 살짝. 그래도 그럴싸하죠. 자, 어떻게 평가하냐면 일단 그냥 외워두시는 게 나중에. 이 와이프는 칼로 찔러준 게 아니잖아. 퇴원시켜준 거 그냥 온 거지. 들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와이프 행위는 뭐로 봤냐면 부작위로 봤어요. 그리고 살인이고요. 범죄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니까 정범으로 봤어요. 근데 시험에 와이프는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누가 나오냐면 의사 선생님이 10번 치면 9번은 나와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잘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예요. 이건 제가 두 문자 따서 외우라고 하는데 되게 쉬워요. 자, 보면 의사의 행위는 산소의 호흡기를 뗐다. 수술을 안 했다. 그러니까 산소호흡기 뗀 거는 자기고 수술을 안 한 건 부작위야. 참 애매하잖아. 그지? 이거를 뭐로 봐야 되겠느냐 이 쟁점이거든. 자, 나중에 되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부작위하고 자기가 경합하게 되면 뭐로 보는 게 원칙이냐면 자기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의 행위는 뭐로 보느냐? 자기로 봅니다. 그 다음에 과연 이 의사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냐 아니면 이 와이프의 살인을 도와준 사람에 불과하느냐 이 쟁점인데 판례는 뭐로 보느냐? 방조부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두 문자 따서 외우라고 하는데 외우라는 거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두 문자 딸 게 10개도 안 되거든요. 형법 외울 게 한 1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외워두시면 되냐면 작살방이라고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부작위에서도 설명드릴 거고 방조범에서도 설명드리는 쟁점이에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방조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방법, 자기에 의한 살인죄 방조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칼로 찔러서 자기로 할 수도 있고 산소 그 다음에 수술하지 않아서 또는 구하지 않아서 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기와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책 봅시다. 자, 이제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돼 있고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보호 정도는 침해범이고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다. 뭐 보호 정도 침해범 이런 거는 아직 몰라도 돼요. 전혀 신경도 안 써도 됩니다. 주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비신분범이다. 뭐 비신분범이 뭐예요? 뭐 이런 거 인터넷 찾지 마시고 그냥 쌩까면 됩니다. 쌩까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겁니다. 객체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사람으로 태아나 사자는 객체가 될 수 없다. 사람의 시기와 종기,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 사람이 된다. 자, 종기는 심장이 고등이 맥박이 영구적을 정지한 때를 보는 견해와 그 다음에 내가 죽었을 때를 보는 견해가 대립이 한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맥박 정지설이 이게 판례인 듯합니다. 이 정도만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행위 살해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요. 실행의 착수 시기는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개시된 때이고 기수 시기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해당한다. 자, 오른쪽에 첫 번째 판례 보시면 자, 그 중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해서 중간에 색칠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보시면 제가 이걸 책이 색깔을 2개 쓴 걸 2도라고 하거든. 제가 뭐 어떻게 했냐면 얇게 검정색으로 쓴 게 하나가 있고 두껍게 볼드 처리해서 두껍게 쓴 게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파란색으로 색칠한 게 있어요. 그럼 3개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한 거겠어요? 그렇지, 파란색 색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두껍게 쓴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볼 때는 다 읽을 필요 없고요. 거기 파란색으로 색칠한 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 학생들이 뭐에 밑줄 쳐요, 어디에 필기를 해야 되나요, 막 이런 얘기 막 물어보거든요. 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필기에 색칠을 해놓은 거예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 파란색 색칠한 것만 보시면 나중에 이게 중요 판례. 그거 외에 제가 밑줄을 쳐라 이러면 되는 거고, 저는 수업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제 수업한 거 따라서 적을 필요가 없어요. 적지 않아도 돼요. 그죠? 우리 뭐 해야 돼? 밑줄 필요도 밑줄 내가 피나치면 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만 봐요. 나만. 재수없게 생겨가지고 보라고 하는데 나만 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해요. 듣고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쓰는 거 뭐 다 책에 써 있어요. 중요한 거 표시하는 거 제 성격상 다 중요한 거 표시하는 스타일이에요. 거기 기출 표시까지 다 돼 있어요. 이게 언제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거 막 쓰고 밑줄하고 이런 데 시간 뺏기고 뭐 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촘촘히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분만이 개시된 때 사람이다. 요 정도 밑줄 치든가 냅둬도 돼요. 아까 했죠. 분만 개시될 때 진통, 규칙적인 진통이 올 때 사람으로 보겠다. 2번은 별표 치시고 설명했고 3번 같은 게 낚이지 말아야 될 게 분만 중인 태아예요. 자, 어디다가 키워드를 둬야 되냐면 분만 중이 키워드예요.
태아의 키워드를 두게 되면 이거는 무슨 죄가 되는 거냐면 낙태죄. 근데 뭐가 사람이라고 했어? 규칙적인 진통, 분만이 오면 사람이죠. 그럼 얘를 죽였으면 뭘 죽인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죠. 그럼 고의로 죽였으면 살인죄, 실수로 죽였으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는 겁니다. 자, 분만 중에 포인트 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고의로 죽일 수도 있고요. 고의로 너희 새끼 뒤져 해서 칼로 팍팍팍 죽일 수도 있고, 싸우다가 격정적으로 옆에 있는 칼을 갖고 죽일 수도 있어요.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줄에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그러니까 여자친구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목을 확 졸라 싸우다가 야 이씨 뭐 싸우면 하잖아. 뭐 칼 들고 있으면 찔러봐 못 찌른 병신 막 이러잖아. 그래서 여자친구 사랑하는데 목을 졸라서 근데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가슴 아프잖아. 어쨌든 죽으니까 자기하고 조금 전까지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병원 데리고 가서 살리려고 노력을 다 했는데 죽었어.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살인의 고의가 없다. 근데 생각해봐 목 졸랐어. 지는 뭐 한 거 아니야. 격정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 확정적으로 죽일 생각도 살인이고요. 미필적으로 죽이려고 해도 뭐에 해당한다? 살인에 해당한다. 미필적 고의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그럼 6번 사람을 죽이면요. 이제 실제로 저는 해보니까 뭐가 제일 어렵냐면 여러분 한번 판단해 봅시다. 이건 제가 했던 사건인데 이미 교도소 사람 예전에 한번 죽여서 징역 12년 만기 출소한 놈이 하나 있어요. 만기 출소. 얘가 뭐 했냐면 저기 어디야? 종로 3가에 보면 그 옛날에 탑골공원인가? 탑골공원이라고 그러나? 종로 3가에 탑골공원 있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기 많은 데 있잖아. 그 탑골공원에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쭉 보면은 탑골공원 왼쪽에 보면 이렇게 해서 술집이 있어요. 술집이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잔술이라고 해가지고 소주를 한 병씩 파는 게 아니고 소주 한 잔을 줘요. 그 다음에 김치 주고 지금 얼마 파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소주 한 잔하고 김치하고 해서 1,000원 주고 팔았거든. 지금 더 비싸겠지. 그러니까 한 잔 마시고 김치 먹는데 돈 없으니까 1,000원씩 파는 게 그렇게 잔술을 파는 사람인데 거기 팔고 있는데 싸움이 붙었어. 싸움이 붙어가지고 싸웠는데 그 한번 사람 죽여서 교도소 갔다 온 놈 있잖아. 이 새끼가 사람을 누워있는 애를 발로 2번을 꽝꽝 발랐어. 여기. 근데 죽었어. 이해되지? 그래서 수사하면서 뭐 갖고 왔냐면 얘네 집에 가가지고 신발 갖고 왔어. 신발 갖고 내가 수사했거든. 그래서 보여주면서 야 너 이제 부검한 사진 있잖아. 부검한 발자국 이렇게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가슴팍을 밟았는지 신발 자국이 다 찍혔어. 그래서 네 신발 갖고 온 거고 자 이거 똑같지 새끼야 그랬더니 맞대. 빼박이지 빼박. 몰라 뭔 말인지 알죠? 신발에도 발자국 있잖아 밑에. 그거하고 이렇게 발 밟은 거 똑같아. 빼박이야 딱 똑같아. 너 싸우는 거 목격자 있고 네 확실하지? 그래서 조사 받았는데 얘가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교도소 한번 갔다 왔잖아. 살인으로. 자기는 절대로 죽일 생각이 없대. 싸워서 그냥 한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조사하면서 야 그럼 새끼야 주먹으로 치고 하는 거지 왜 넘어진 사람을 배를 여기 심장을 왜 2번이나 세게 쾅쾅 밟아 이렇게 자고 생기게 했냐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죽일 생각이 없었대. 이 상태야 지금. 그럼 이거는 여러분 뭐로 가야 돼?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야 절대로. 저는 이게 어려웠어.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야. 아까 확정적 고의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그랬냐 미필적 고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얘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상해 정도로 때렸는데 그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게 나중에 이제 결과적 가중범위를 가르쳐 줍니다. 어느 게 더 중한 범죄 같아요? 1번하고 2번 중에 어떤 게 더 센 거예요? 1번이 당연히 세지. 근데 이 새끼는 뭐로 가고 싶은 거야 지금? 2번 가고 싶지. 여러분 뭐로 갈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판사면 지금 이거야. 자기는 절대로 죽을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 발바닥 찍힌 거 보니까 운동화 신발짝이 딱 2개가 나 있더라고. 진짜 얼마나 세게 밟았으면. 뭐로 가야 될까? 아니에요. 그런가? 이미 사람도 한번 죽인 새끼가 징역 12년 지금 만기 출소한 새끼인데 지금 알지 지금? 이제 결정해 시험 절대 안 나와 이런 거. 그 여러분이 한번 보자고. 1번 살인으로 가야 된다. 1번 살인의 미필적 고의다. 2번 이건 살인까지는 힘들고 상해치사다. 참 애매하지. 저는 해보면서 경찰하면서 어려운 거는 이게 법률 적용, 이 사실관계를 법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게 좀 어렵더라고. 그때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시보할 때 시절인데 경찰 단계에서 뭐로 왔냐면 이 사건은 살인으로 왔더라고. 살인으로 그러니까 살인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거든. 근데 받아보니까 우리 검사님 보니까 이게 좀 어렵다고. 괜히 살인을 갖다가 깎이면 좀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기소할 때는 뭐로 했냐면 상해치사로 기소했어요. 상해치사로. 왜냐면 일단 살인은 자신이 없고 최소한 뭐는 확실해요.
상해치사 확실하지, 그지? 상해치사로 가더라고. 요런 게 나중에 보면 좀 어려워, 조금 어려워. 이게 실제로 실무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를 살인으로 의율할까 아니면 상해치사로 갈까, 뭐 이런 쟁점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목을 찔러가지고 찔렀다. 목이 뭐 목표가 부러질 정도 졸랐다. 그러면 죽일 생각 없어서 해야 돼. 장난하지 마 새끼야, 그러지. 심장박을 팍 찔렀다 그러면 이 새끼 말이야, 아유, 니마 살인내고 되잖아.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요런 게 실제로 살인이냐 상해냐 이게 가는 게 어렵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런 거고, 6번 아까 그래서 이런 걸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두 번째 줄에 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 뭐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의 범행 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종합하여 판단한다. 형소법에도 설명했지만 형법이나 형소법 나와서 제일 좋아하는 판사들이 좋아하는 표현 뭐라고 했어요?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지문이 나오면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야, 니들 이제 좀 늘었다. 이제 제가 무슨 탈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맞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종합하여 판단한다 나오면 웬만해서 틀린 지문이 낼 수가 없어요. 그냥 맞는 지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어떤 남자 사귈 거야, 어떤 여자 사귈 거야? 종합해서 판단하지. 물건 어떤 거 살지도 종합해서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종합하여 판단한다. 맞는 지문이고. 자, 그 다음에 8번에 별표 치시고요. 뭐 콜라 김밥 사건이라고도 하고 붕둥파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이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칼로 찔러서 살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살인의 고의로 칼로 찔렀습니다. 자, 근데 사망했습니다. 살인의 고의로 칼로 찔러서 사망했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냐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칼로 찔렀는데 사망했어요. 살인죄야. 근데 만약에 칼로 찔렀는데 얘가 수술 받다가 힘들다고 자살했어. 그럼 이거 고민스럽지. 내가 찔러서 죽은 건지 자살해 죽은 건지 애매하잖아. 그리고 얘는 어떻게 죽었냐면 혹시 병원에서 병원밥 먹어봤나요? 병원에서 밥 먹어보신 분, 병원에서 입원해서 먹어봤어요? 얼마나 먹어봤어요? 맛이 있어요? 맛이 더럽게 없어요? 맛없지? 맛이 없어요? 더럽게 없어요? 더럽게 없지. 왜 맛이 없어요? 간이 저염식이라고 말 더럽게 없죠. 병원밥처럼 맛없는 거 처음 봤죠. 미역국 맨날 주는데 미역밖에 없지. 거지같이 그지. 국이라고 떠먹으면 슝하지 그지. 먹을 건 밥밖에 없지. 병원밥 먹어보시면 정말 이거는 정말 더럽게 맛없죠. 왜 더럽게 맛없냐면 저염식이라고 해서 소금을 안 넣어서 그래요. 그러면 군대 전에 간 지 얼마나 됐어? 2년? 군대 전에 간 지 얼마 안 되신 분? 군대 얼마나 됐어? 6개월이요? 거기서 콜라나 김밥 언제쯤 먹고 요새 잘 먹냐? 요새 콜라 김밥 막 주고 막 핫바도 주고 기본적으로 PX에서 신병들도 가서 PX 가서 다 그러냐? 세상 바뀌었구나. 뭐 그 초코파이 먹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없어. 초코파이 갖다 개나 줘버려? 햄버거는 먹고 싶으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세상이 좋아. 알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막 이렇게 막 핫브레이크 먹고 막 이래본 적 있다. 군대 좋아졌구나. 화장실에서 뭐 먹고 이러지 않아요? 요새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맨날 그런 적도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꾸역꾸역 뭐야 왜 안 나와요 저? 방송사고인데 됐습니다. 자, 괜찮아요. 알아서 하세요. 예. 하여튼 그런 게 이제 먹고 싶은 타이밍이 오는데 뭐 할 때 그랬습니다. 자, 요새는 뭐 이게 공감대가 없고 뭐 군대에서 핸드폰을 쓰게 해준다니까 완전 공감대가 없구만. 자, 어쨌든 사망을 했는데 얘가 왜 뭐 먹고 죽었냐면 콜라하고 김밥 먹고 죽었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이게. 그치? 병원 저염식 진짜 갖다 개나 줘버리라는 거 아니야. 근데 콜라 김밥 먹었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거야. 지금 피고인하고 변호사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칼로 치는 건 잘못이지만 실제로 죽은 건 왜 죽었다고 얘기하냐면 합병증으로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칼로 찌른 행위와 사망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거든. 인과관계가 있으면 살인의 기수가 되는 거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살인 미수가 되는 거야. 콜라 김밥 먹고 죽는데 이게 뭐로 가야 되느냐? 이 쟁점이야. 판례는 뭐로 가겠다? 콜라 김밥 먹고 죽어도 인과관계 있다. 살인 기수로 처벌하겠다. 이런 거야. 자, 이 쟁점은 아닌데 이게 인과관계 나중에 지금 형법 강론 배우면서 조금 배우는데 투머치인가요? 그냥 알아들만 하나요? 알아들만 하죠? 자, 그럼 신해철 사건 얘기해줘도 돼요? 신해철 지금 어저께도 인터넷 뭐 집도의에서 11억인가 배상 나온 거 뭐 나왔죠 이거?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신해철 집도의 의사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에 과실이 있었어요. 과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해철 씨가 사망했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예요. 2018년도에 출제될 걸 예상했는데 2018년도 판례 나온 것 중에 형법 판례 중에 가장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2019년도에 무조건 출제가 될 거라고 제가 찍어놓은 A급이 아니고 특A급 판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예요. 사망을 했는데 자, 의사가 이렇게 사람을 죽게 되면 업무상 과실 치사라는 범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요 과실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야 돼. 인과관계. 자, 이 의사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수술의 과실은 있습니다. 1번. 근데 판사님 제 잘못도 있지만요. 신해철 씨가 자꾸 퇴원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막 입원하라고 했는데 입원도 안 하신다고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신해철 씨가 뭐 퇴원한다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죽은 거지 제 과실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지금 현재. 뭔지 알겠지?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죠? 만약에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치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는 거고 이거는 판사가 판단할 때 의사의 과실이 있지만 실제로 죽은 이유는 신해철 씨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인과관계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업무상 과실 치사라는 범죄의 미수가 되는 거거든. 근데 과실범의 미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죄가 되는 거야. 엄청 민감한 거야 지금. 지금 누구 때문에 죽었냐는 거야 지금. 의사의 과실 때문에 죽었냐 아니면 신해철 씨가 퇴원했다고 해가지고 죽었냐 이 쟁점이거든 지금 현재. 지금 되게 민감하지. 유죄가 되냐 무죄가 되냐 완전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근데 판례는 뭐로 갔느냐 인과관계가 있다. 다른 요인이 결합했다 하더라도 사망의 주된 원인은 너다. 의사. 너 때문에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인과관계 있기 때문에 의사를 뭐로 처벌했냐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하고요. 그래서 징역 1년이 돼서 의사 자격이 박탈되고 어저께 보니까 소송에서 뭐 16억이 11억 줄었더만 어쨌든 그런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형사 판결은 최종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형사 판결 나오고요. 뭐 민사는 몰라도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배우는 겁니다. 8번의 중간에 보시면 자, 두 번째 줄에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게재되어서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뭐가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 니들이 칼로 찌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콜라 김밥 사건 많이 얘기하는데 콜라하고 김밥 먹다 죽었다면 이것이 먹은 탓으로 체내에 수분 조류가 발생해서 합병증이 유발돼서 사망했다 하더라도 칼로 찌른 행위와 사망 사이에 뭐가 있다? 인과관계 있다. 너희를 뭐로 처벌하겠다? 살인 기수로 처벌하겠다. 자, 한 페이지 더 넘기시고 자, 그 살인죄의 고인정된 판례 관련해서 첫 번째 판례가 별표 치시고요. 병신 만들어라는 판례예요. 이 판례도 중요한 쟁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좀 봅시다. 병신 만들어라는 판례는 이거 되게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예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근데 갑이 이 조폭한테 사주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새끼 하반신을 찌르라는 거야. 하반신. 그래서 하반신 불구를 만들어서 병신을 만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를 교사했냐면 상해를 교사했습니다. 저 새끼는 이 새끼 좀 을 돈 주면서 그 새끼 칼로 찌르대. 야 이런 데 찌르지 마. 이런 데 좀 죽어. 어디 찔러? 이런 데 찌르라. 이런 데. 알겠지 지금 하반신 찌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반신을 찌르는데 몇 방을 쑤셨냐면 20방을 쑤셨어요. 하반신 칼로 쓰면 또 피 나겠지. 옆에서 또 가서 칼로 또 쑤셔. 피 나겠지. 20방을 하체를 20방을 쑤셨어. 죽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만약에 죽음을 선택하라면 칼 한 방 맞고 죽을래요? 아니면 다리 20방 칼빵 맞고 죽을래요? 어떤 거 죽을래요? 이게 더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자, 그럼 이게 자, 얘는 다리 20방, 하 20방을 칼빵을 놨다는 거야, 지금. 얘가 저지른 게 저는 사람 죽일 생각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냥 병신 만들라고 칼빵만 놨습니다 이러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을은 살인으로 갈래? 아니면 상해치사로 갈래? 이 쟁점이야 지금. 뭔지 알겠지 지금. 근데 칼빵 20방 넣으면 뭐예요? 이게 여러분 뭐로 가야 되겠어? 살인 가야죠. 그래서 을은 뭐가 된다? 살인죄가 되고요. 갑은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데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직은 몰라도 돼요. 상해치사의 교사로 처벌했는데요. 이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일단 을은 이 하체 20방 찌른 거 뭐의 고의가 인정된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자, 2번 판례. 자, 피고인이 베개로 피해자 머리를 3분 정도 눌렀습니다. 사지가 축 늘어졌음에도 계속 누른 경우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는 것이고, 3번에 피고인이 건장한 군인이 150cm 42kg 외소한 피해자를 목이 15초 20초 졸라가지고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졸랐다. 이 정도면 살인의 고의가 있는 거죠. 그다음 4번 피고인이 무술교관 출신으로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데 피해자의 울대 부분이 가격해서 사망했다. 와, 한 방에 죽인 거죠. 자, 이것도 살인의 고의가 있다. 5번도 별표 치시고 가볍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줄 칼로 17cm나 쑤셨어요. 심낭까지 절단됐어요. 엄청 깊이 쑤신 거지. 나중에 현직가 보시면 칼로 이렇게 쑤신 놈도 있고요. 이렇게 찌른 새끼 있고 이렇게 찌른 새끼 있고요. 찔러가지고 돌리는 새끼도 있어요. 여기서 빼요. 이렇게. 이건 전문 킬러예요. 전문 킬러. 나중에 이 창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다 수사해야 돼. 이렇게 찔렀냐, 이렇게 찔렀냐, 여기 찔렀냐, 이렇게 다 해야 돼. 이런 거 재밌지 않겠어요? 경찰 재밌을 것 같다. 아니다. 이 나의 길하고 점점 계속 멀어지는 것 같아. 이런 이부서화 해도 되고요. 이 형사과 가시면 이런 거 많이 보시고요. 형사가 아니고 뭐 지구대 파출소에 있으면 그냥 있어도 되고요. 경찰서에서 내근 같은 거 하시면 그냥 공무원하고 비슷한 일을 하시고요. 다양한 우리 경찰관이 12만 명이거든요. 정말 다양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맞는 부서를 선택해서 가는 거 아닌데 자기 적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특화돼가지고 하면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거고. 그래서 상처균이 17cm나 쑤셨다면 얘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것이고 6번 별표 치시고요. 7살, 3살짜리 남짓한 어린 자식들에 대해서 함께 죽재요. 자, 아빠 보러 가자. 그러고 7살짜리, 3살짜리 데리고 들어가요. 그럼 첫 번째 물속에 이제 계속 깊이 들어가면서 누구 먼저 아빠를 먼저 봤을까요? 3살짜리가 아빠를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아빠 보러 가자 그러면서 7살짜리가 아빠를 보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이제 아빠 보러 가야 되죠. 근데 엄마는 갑자기 수영 쳐서 나와버려요. 알겠지 지금? 지금 누구누구를 죽게 했어요. 3살하고 7살짜리를 죽게 했지. 자, 그래서 애들이 아빠 같이 보러 가자. 이 자살을 승낙한 거잖아. 그럼 이거를 자살 교사죄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살인으로 봐야 되냐 이게 쟁점이거든. 근데 3살짜리 7살짜리가 아빠 보러 가는 게 죽는다는 의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뭐로 봐야 되냐면 살인으로 봐야 되겠다. 이 정도는 살인죄로 봐야 된다. 이게 뭐라고 속이는 거냐면 자살교사방조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자, 살인죄고요. 나중에 뒤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이거를 간접정범이라 부릅니다. 아직은 중요한 쟁점 아니고 살인죄의 간접정범에 부르는 겁니다. 자, 왼쪽에 7번에 보시면 피고인이 길이 39cm 식도. 와, 칼 39cm 엄청 긴 칼이죠. 거의 40mm 칼이죠. 이걸로 5cm 15cm 이상의 자창을 입혀서 사망케 했다. 이거면 뭐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는 판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첫 번째 판례는 자, 우리 보시면 차 같은 거에 적재 중량이 있어요. 적재 중량에서 적재 중량 넘어버리면 축중량 위반이라고 해서 처벌하거든. 그래서 경찰관이 왜 이렇게 임산물을 많이 실었어요? 이렇게 올라탔는 거야. 근데 단속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툭 밀쳐봤어. 밀치고 차 타고 가버렸어. 그랬더니 경찰관이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야. 뭔지 알지? 이거 왜 이렇게 적재물을 많이 실었어 임산물이요? 아, 됐어요. 툭 치고 그냥 쓱 몰래 가버린 거야. 근데 경찰관이 차에서 올라가다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야. 과연 이 운전기사에게 민행위 이것도 과연 살인의 고의가 있느냐? 살인까지는 좀 과하죠. 투머치죠.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